부자회사 부자 CEO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는 정혜래 가업승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 배당 전략 중급 2편입니다. 배당을 하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당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사항과 또 보통 알고 있는 현금 배당 외에 주식 배당과 현물 배당, 마지막으로 배당할 때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만 많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동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는 살코기가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속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었습니다. 끝내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였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했던 그들이 왜 헤어졌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을 낳습니다. 제가 갑자기 동요를 읽어드려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 동화는 아마 부부간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가업승계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업주와 이 승계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소와 사자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성장시키시고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는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 최선이 너무나 큰 멍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 회사를 받았을 때 부담감은 어떤 자녀든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당을 하실 때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구간과 법인세 구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세금이 적고 많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분 구조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전략을 잘 세워서 세금 2번 낼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계, M&A, 상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잉여금이 많으니까 우리 빨리 배당해야겠어.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실수록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배당을 할 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전략적인 지배구조 전략입니다. 다음은 이익배당 실물 절차입니다. 이익배당 실물 절차 첫 번째, 주주 평등 원칙. 당연히 주주들은 내가 가진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차등 배당을 할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자, 제가 상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익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네, 그러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44조 좀 볼까요? 네, 344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자녀 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물론 내용이 다른 주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결권에 관련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배당을 먼저 받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일정 기간 후에 상환이나 전환을 하는 그런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신자본 환원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네. 전략적인 배당에서는 우선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 실무 절차 두 번째, 배당 가능한 이익, 회사가 이익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요 항목을 빼줘야 돼요. 네. 너무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만큼은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결산 서류 받아서 재무상태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그 금액만큼은 배당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 다 현금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만큼 하셔야겠죠. 이익배당 실무 절차 세 번째입니다.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중간배당 같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규정이 있어야 하십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만 있으면 중간배당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도요.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 네. 정기배당은 주총 결의고요.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입니다. 이사회가 없으면 당연히 주총으로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저희가 차등배당 세법 바뀔 때 차등배당을 요청한 분이 많으셨는데 그 당시에 차등배당을 하려면 정기배당 시즌은 끝났고 중간배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간배당 규정 있으세요? 하고 여쭈면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진행을 하려고 보면 엉뚱한 중간배당 기준일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회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차등배당 하려고 주식이 없는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했단 말이죠. 증여하고 배당을 하려고 보니까 이 배당 기준일 때문에 증여일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배당을 해도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배당의 종류입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 이건 다 아실 거고요. 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주식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현물 배당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 외에는 다 회사의 정관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준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상법 46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배당하면 주주들이 현금 받아도 좋은데 주식 배당이 어떤 이점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현금 받으면 현금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하여 기업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본금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그런 재무제표 비율이 좋아지니까 그럴 경우에 배당을 주식 배당으로 하신다고 하면 주주들이 직접 본인의 개인 돈을 안 넣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당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배당을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제발 배당 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 지배구조 전략이에요. 지분구조. 이 지배구조 전략을 먼저 세우지 않고 배당을 하는 것은 아까 소 이야기처럼 최선일수록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장에서만 하던 종류주식 발행, 비상장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종류주식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을 낳습니다. 자, 오늘 배당 전략 중급 과정 진행해 드렸고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 방송 제일 먼저 알람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에다가 또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부분 또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정현의 가업승계는 부자회사 가난한 CEO가 아니라 부자회사 부자 CEO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